깊이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쉽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쉽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수능이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예. 11월 이제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시험이나 뭘 앞두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어떤 뭐 변화가 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이 호르몬이나 뭐가 있어요? 뇌 속에서 뭐가 있어요? 예전에 다 보셨잖아요. 좀 정말 옛날이지만 이제 그렇죠. 학력고사 12월에 보셨죠. 예. 12월에 보셨는데 예. 이제 이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만 18살이 주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만 18살. 네. 예. 그런데 그 시험을 만 18살에 보는 것과 48에 보는 것과 58에 보는 건 다르죠. 그렇지. 네, 정말 다르죠. 정말 다르죠. 네, 예. 경험해보지 않은 예. 인생의 가장 큰 관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전 보통 설명을 해요. 국가대표 선수가 처음으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결정전 혹은 메달 결정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겠느냐. 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실제로 그 호르몬의 양을 그렇게 이제 조금씩 측정을 해보면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올림픽 출전하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과 그다음에 두려움과 그다음에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이 수능을 앞둔 시점. 그렇죠. 특히 1년. 특히 이제 2, 3월 달부터 해 6, 7, 8개월은 정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그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그러면서 하여간 점수를 올려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고3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뭐 상위권 전략이다, 예. 중위권 전략이다, 하위권 전략이다. 예. 보통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는 이 수능에 관련된 전문가들께서 또 얘기를 해주시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것을 테스트 받아야 되는데 5개월 남았다. 이 상황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5개월 남았다. 네네. 그러면 수능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인간사에서 모든 것들을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그다음에 아직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시간을 꼭 가져봐야 돼요. 선택과 집중? 네. 그러니까 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루라도 그런 것들을 한 반나절만이라도 이렇게 샥 한번 가져보시면 내가 좀 더 제대로 된 것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지. 무기력이나 자포자기에 빠지는 그런 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나는 뭐 수학은 찍고 국어나 영어에 집중하겠어. 네네. 뭐 이런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선택과 예. 집중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포기와 예. 그다음에 현실적 타협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일단은 왜 계속해서 그냥 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희가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을 보는 생각, 그다음에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보는 것에 대한 판단.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근데 그런 게 떨어지다 보면은 동력이 안 생겨요. 예.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할까?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과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쭉 목차별로 네.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난 다음에 아는 건 정말 확실히 안 해. 그러니까 다시 안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불안을 줄여주죠. 그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옆에 목차별로 이제 다 해놓고 나면 정리를 네. 해본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직도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이네. 그렇죠. 라고 하는 거 딱 보면 이제 그것들의 숫자가 좀 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네. 조금 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라만 하고 정리만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정리는 해. 분류는 해.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렇게 분류는 해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복습은 안 하게 되는 경우. 네. 이른바 이제 왜 아주 더 쉬운 유형들은 네. 왜 보통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책상에 앉았을 때 네.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좀 치우고 공부를 해라. 그럼 뇌가 환기가 돼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근데 그럼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집 아이는
2시간 동안 치우고. 맞아. 네. 맞아요. 다 닦고 막 광야할 네.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리고 자요. 이제 막. 피곤해서 이제 자는 거지. 네네. 그게 그리고 바로 뭐냐면. 시간표 그려놓고 자. 그렇죠. 예. 바로 해야 될 것. 지금 바로 해야 될 것에 대한 1, 2, 3 순서가 없어서 그래요. 아. 정리와 또 다른 차원이 순서예요. 순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선순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우리 어디 여행 갔을 때 야, 네. 우리 거기 가서 산채비밥 먹고 그다음에 약수터 갔다가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는 왜 산채비밥 안 먹는 거야? 그렇죠. 라고 누군가가 또 손들고 또 닥달을 해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정리를 하죠. 거기서 그다음에 정리돼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생기면 해야 될 것들이라고까지만 놓으면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마음만 약간 뿌듯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여행만 끝나죠. 떠나는 거구나. 그렇죠. 제주도에만 도착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 항상 나머지 펜으로 그래서 빨간 펜으로 1, 2, 3, 1, 2, 3 먼저 해야 될 거. 아. 일종의 마중물이 필요해요. 확실히 구체적이어야 되나 이것도. 네네. 예, 이지은 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흔들릴 시간도 없다. 더 꼼꼼히 공부하자. 요즘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수험생들을 울린 EBS 일타 강사의 저도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하는데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그 메시지는요. 예. 자기 자신을 믿어도 되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될까 봐 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사실 어떤 학생들은 예.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예. 지금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은 당연히 예측보다 훨씬 더 점수가 안 좋겠죠. 예. 성적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선생님의 메시지는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상황의 급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오히려 상황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 예. 사실 그런 학생들이 더 많죠. 아. 네, 우리가 시험 뭐 전 세계에서 한국 학생들처럼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시험이 앞두고 다가오면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마치 이게 안 되면은 진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나 불안감들 때문에 예.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과소평가해요. 과소평가하면 이제 무엇이 안 좋냐면은 허둥지둥 되게 되죠. 예. 허둥지둥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고 하던 대로 하라라는 얘기는 지금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은 있는 거야. 예.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시험 볼 때 자기 심리 컨트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요새 뭐 킬러 문항 이런 단어가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너무 어려워 내가 보기에도. 근데 이거 풀면 60분이 다 지날 것 같아. 네.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 네.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는 쉬운 것부터 그렇죠. 네,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이 문제는 쉬울까 쉽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판단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시험을 볼 때 이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풀리다가 이거 진짜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게 실험으로도 증명됐는데요. 47 더하기 19 예.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47 더하기 19, 47 더하기 19를 계속 중간중간에 풀었던 학생은 예. 갑자기 한 30분 있다가 47 곱하기 19 이런 문제가 나와도 같은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예. 47과 19에 친해졌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사람은 친숙하면 그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운전한 내 자동차를 고장나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본넷을 열고 쳐다보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한 번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문제였네. 요런 유형을 또 한 번쯤 한 10가지 정도 정리해 보시는 거. 이거 시간 그렇게 안 걸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내가 틀렸던 문제 중에 예. 이런 거죠.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유난히 나를 배신했던, 유난히 내 감각을 배신했던 문제들을 한번 따로 추려봐라. 예. 그런 거를 한번 가져가면 이거 좀 빼놓고 왜 자기한테 안 속으니까. 예. 시험에서의 당황함을 풀 수가 있는 아. 그런 거가 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 이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요. 예.
미국에서는 보통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게 통념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한국도 그렇지 않나? 보통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쓸 때 똑같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여학생들에게 성별을 쓰라고 했더니 여성 이렇게 쓰죠. 그 문제를 잘 못 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똑같은 그 여학생들에게 여학생들에게 나의 인종적 배경 아시아 학생들이 좀 수학을 잘 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종적 배경을 쓰게 했대요. 성별을 안 쓰고. 예. 그랬더니 나는 아시아 학생. 예. 그랬더니 똑같은 여학생들인데 시험 시험을 점수가 잘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야. 심리적으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 암시가 예.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를 그래서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문제를 이러고 보면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근데 문제를 예. 이렇게 한번 거만하게 보는 행위를 한번 해도 효과가 있는 그런 멀리 연구들이 있고. 떨어져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암시가 되게 중요한데요. 야 진짜 별거 아니야. 문제라는 게 내가 제일 잘 푸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 있어라고 하는 그런 거는 평상시 준비할 때 하면 오히려 나를 나태하게 만들죠. 하지만 시험 전에는 굉장히 거만해져야 돼요. 직전에는. 그렇군요. 네. 시험 전에는 굉장히 거만해져야 되고 심지어 자세도 거만한 자세, 뭐 약간 말투도 거만하게 예. 이렇게 해야 뇌가 소위 말하는 위축되는 그런 것과 관련된 호르몬을 덜 배출한다라는 연구들조차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와 예. 시험에 임박해서 그 당일의 자세는 확연히 달라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시험을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거만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당일날 겸손하게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너무 또 초조하게. 네네. 예. 우리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매달리는 어떤 심리가 지금 있는 거죠. 이 입시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사람의 인생을 거의 결정한다시피라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네,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기 때문에 공교육과 사교육이라고 이걸 굳이 나눈다라기보다는 예.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그게 다 드러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고 부모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히려 좀 줄여나가는 요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예전에 최 기자님과 제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그때는 사교육 과외가 없었죠. 엄연히 불법이었어요. 예,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예. 불법적 과외가 의외로 굉장히 많았었어요.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서울 사셨네. 네, 그렇죠. 예, 저는 서울- 안 받았어요. 서울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 촌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꽤 많은 경우에 제 친구들이 불법 과외 받은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은. 네. 예, 대학 들어와서 네.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다닌 사람도 뭐 지역에도 받았더라고요. 있었네요. 예, 그러면. 지역에도 있었어. 예, 그 친구는 부자였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불공정한 거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예. 불공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각 구성원은 다른 나라와 달리 좀 유별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무엇이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이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이들 키우고 이제 거의 다 성년이 됐습니다만 곧 있으면 대학 졸업하는 아이도 있고요. 네네. 근데 근데 이제 경쟁을 조금 좀 피해가는 방법 또는 덜 경쟁이 있는 쪽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남들이 뭐 금융권 가고 뭐 돈 많이 벌고 이쪽이 요새는 최고야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하면 다 이쪽으로 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부 또 다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경쟁이 너무 심해져 버리거든요. 오히려 경쟁이 좀 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쪽을 고민해 보는 거는 안 좋나요? 정말 중요하죠. 네. 그 뭐 한국을 대표하는 생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네. 야 내가 있잖아 개미 연구해가지고 나만 연구하니까 내가 세계적인 석학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제 농담 아닌 굉장히 뼈 있는 진담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항상 지금 가장
값비싼 재능과 혹은 분야는 다음 시대 가장 값싼 기술로 대체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네네네. 예, 제가 KBS 들어왔을 때 KBS 대단했어요. 예, 텔레콤 회사들보다 훨씬 연봉이 높았습니다. 그럼요. 예, 그 변화의 주기는 그리고 앞으로 더 빠를 거고요. 그렇죠. 더 빠를 거라서 확확 변합니다. 네네. 예.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20만 명대 태어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30만 명대 정원이에요. 예. 어느 대학을 가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언제 대학 갈까.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 장수 사회에서 언제 대학 갈까를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주도권을 잡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집니다. 네. 굳이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의 발상, 게임의 규칙, 육하 원칙의 변화를 주는 그런 얘기들을 부모 자식 간에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면 거기서 단서들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경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예,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뉴스는 쉽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예상했던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평소보다 소홀한 곳이 훨씬 많은데요. 다만 서울